소민이가 우리 유튜브를 보려고 딱 켰는데 우리 둘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바로 끈대. 못 봐 이러면서 성우는 도대체 그리한테 누나들 거 어떻게 보는 거냐고. 저희 친정 오빠도 안 보거든요. 네, 뭐 확실히 남자들은 좀 못 보나 봐. 그리고 이제 하은이도 약간 남자 성격이잖아. 그리고 너무 못생겼대. 우리 오빠는. 그리도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얘다 친정 오빠가 너네 둘의 유튜브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존못, 저희 오빠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은어를 약간 쓰니까 존못, 노잼 이렇게 두 개 얘기했거든요. 두 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왜 로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안 맞아서. 지금 방금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네, 저희 오빠가 존못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화면에 나오는 내가 되게 마음에 들어. 나 이렇게 생겼네? 괜찮네 싶어. 더 예쁠 거라고 더 괜찮을 거라고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네가 유튜브에 나오는 네 모습이 왜 마음에 드는지 알아? 필터를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필터를 계속 입히거든. 근데 그 필터 입힌 걸 보고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거잖아. 맞아. 우리 오빠도 너무 못생기게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익숙한 사람들은 또 원래 예뻐 보이잖아.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겼지 뭐. 나 오늘 마스카라 한다는 걸 깜빡했어.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솔직히 우리가 나이 40이다. 지금 이 얘기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40에 이 정도면은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길을 다닐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내 얼굴 맨날 가리고 다니고 그랬어. 맞아. 이 정도면 뭐. 아무튼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10주 동안 시리즈로 좀 만나뵈려고 합니다. 어떤 시리즈로 만나뵈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크리스찬의 연애 방법. 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파스 냄새. 눈 시려. 그래서 크리스찬의 연애에 대해서 10주 동안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막 기술, 뭐 애정 표현, 스킨십, 싸움 뭐 이런 걸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최대한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말이 다 맞다 우리 말대로 해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고 이런 방법을 권하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그 인스타인가 유튜브인가 뭘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연애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해주는 되게 짧은 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건데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얘기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저 그럼 정말 제가 첫 주에 왜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다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연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정확한 크리스찬 연애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주제 빠밤. 뭔데? 크리스찬의 애정 표현? 크리스찬의 연애 기술. 꿀밤 맞았네? 연애 기술인데 저는 연애 기술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좀 다루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왜냐면은 연애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아까 하려고 하는 거에서 저는 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아마 나 자신 다워라 일 거거든요. 나 자신을 잃지 마라 일 건데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지. 그치. 그게 곧 기술이기도 하겠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객관화를 꼭 하시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묻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제가 뭐죠? 뭐 어떤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좀 큰 틀이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반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신과에서 하는 상담 방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신과를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아까 그런 반응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내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객관화에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나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솔직해질 수 있어요. 내 단점도.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왜냐면 객관적으로 봤는데 내가 쓰레기인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나 크리스찬인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되도록 모든 자와 화평하길 바라시는데 나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할 말 있는 줄 알고 객관화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게 전반적인 삶과 연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 객관화를 하게 돼야 또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그 연애를 하면서 나는 진짜 어려운 게 왜 되게 쬐끄만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왜 그게 이미 내가 아닌 거야.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책을 잘 안 보는데 난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잘 내숭 떠느라고 그래. 산낙지 같은 거 못 먹고 막 이런데 얘 산낙지 킬러거든. 얘는 선지. 선지도 잘 먹고 소간. 산낙지 같은 거 못 먹어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그치. 나는 그게 굉장히 작은 객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산낙지 뭐, 좋아하는 네. 여자 맞아.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인 거야. 저는 뼈다귀 해장국을 저와 같이 뜯을 수 있는 남자가 좋거든요. 내가 뼈해장국을 얘한테 배웠거든요. 뼈해장국을 대충 먹고 내려왔더니 얘 좀 뭐래. 이제 저한테 얘 봐라 얘 봐. 제 뼈를 가져가더니 엄마처럼. 그 뼈를 다 갈라서 자기가 막 그게 또 그만큼 어렵지 않아? 자기 객관화 어렵고요. 자기 객관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성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실수인가? 나 잘못인가? 막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제가 육아를 공부하다가 배운 건데 그 문제와 그러니까 얘랑 나랑 싸웠을 때 얘 문제와 내 문제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싸움이 내가 그때 참았어도 내가 그때만 그랬어도 이거 안 되는 거고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와 내 문제 혹은 그 문제와 내 문제 나의 문제를 정확히 구분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네. 어느새 39이 됐잖아요. 20대 때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다. 그럼.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고. 근데 그게 사실 진짜 큰 문제를 결국은 야기하거든. 특히 연인 사이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럼요. 왜냐면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어. 절대로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 상태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내가 맞는 고집불통 말 그대로 시쳇말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특이한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저게 싫어.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또 나이가 드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폭이 조금씩 더 넓어진다는 게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지금 보라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그러면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회개할 부분들이 나왔을 때 내가 회개하면 그 나의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되고 아까 솔직해질 것 같다는 것처럼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내 연인한테 나는 그 부분이 약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민하게 나온다면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싸움의 기술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잠을 못 잔 상태니까 좀 예민할 거야. 미안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그러니까 그건 자기 객관화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진다라는 거는 객관화가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정신과적인 어떤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모르는 거야. 내가 잠을 못 자서 예민해지는 걸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남편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오빠 어리둥절. 그리고 막 핥히는 거야, 말로. 근데 내가 좀 내 병을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게 병증이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애 기술 중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긴 참 뭐하지만 제가 20대 때 참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예요. 특히 여자들. 특히 뭔가 싸웠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럴 때 그냥 이제 이것도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들이 어쩌면 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생각하다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까지 가는 거지 막.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서운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만들어서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짐까지 가지. 네, 그 혼자서 상상 속에서. 근데 어. 이제 이게 문제는 헤어지지는 못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차라리 헤어지기라도 하면 깔끔한데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 사람은 모르는 상상 속의 일로 내가 계속 삐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지? 어리둥절한 거지. 근데 그런 일이 너무 잦아지면 피곤하거든. 그치. 그게 여자든 막 남자든. 오히려 피곤하지. 나 싫지.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이게 가장 이제 단촐한 예를 들면 내 카톡을 씹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일씹도 아니고 안 봐. 근데 뭐 다른 메신저에는 옛날에 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었잖아. 다른 메신저에는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 그 상상 속의 결론으로 삐져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면 그냥 지금 얘기해. 그 카톡에다가. 차라리. 왜 페북에는 들어와 있고 내 카톡은 안 읽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죠. 솔직하게. 맞아. 귀여워.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이상하네?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화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너 그때 서로 그랬었잖아. 간에. 서로 내가 간에. 그거 모를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맞아. 그냥 어떤 일이 오해가 되고 이상하다, 섭섭하다 할 때는 바로 얘기할 거.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그게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약간 집착적으로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집착에도 조금 가까운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게 집착이 돼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우연히 발견한 건데 다음에 또 안 읽었을 때 또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 메신저에 들어가 본다 그렇죠. 이거죠. 네. 초반에는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계속되면 내 안에서 헤어짐의 이유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내가 이거의 연장선으로 상대방 카톡 좀 보지 마. 아, 읽어서 몰래? 남의 핸드폰 보지 마. 어렸을 땐 왜냐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가 생겨. 그걸 야기시키죠. 계속 볼 걸 보면서 꼬투리를 왜냐면 벌써 이미 그거를 본다는 거는 벌써 이제 뭔가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걸 그냥 심심해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여자인데 모르는 여자애랑 카톡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이뻐. 예쁜 것만으로도 열받쳐. 뭔지 알지? 맞아요. 그러니까 보지 마. 그거는 뭐 프라이버시가 나발이고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안 보는 게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다가 그 남자가 혹은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생겼어? 가라 그래. 마음은 아프죠. 지금 슬프지. 우리도 쉽게 얘기하지만 나 엄청 울었어. 나 가슴 찢어지지. 진짜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대. 되게 좋아하는 오래 것도 만난 아니야. 사람인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를 미안해서 못 만나겠대.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알겠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없다. 알겠다.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이러면서 울면서 얘한테 전화 집에 있냐 이러면서 가가지고 엄청 울었었지. 맞아. 그랬었지. 그것도 20대잖아. 그치? 20대 때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이상한 데 쏟지 말아요. 그러면 후회해요. 맞아요. 진짜 왜 이불킥 날린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럴 때. 그럼 그런 거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객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훨씬 좋은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한다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객관화가 돼 있다면 어떤 사람을 남 객관화하는 게 훨씬 쉽지 뭐. 나 객관화하는 것보다. 그럼. 남 객관화를 해서 볼 수 있고 혹은 내 연인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면 결혼 문제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가 이거 이 얘기 쓴다고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말할게 친구야. 제 친구가 올해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축가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파혼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왜 그랬냐? 무슨 일이냐? 왜냐면 그 친구가 되게 성격이 무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런 일을 이제 그러니까
파혼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 놀래서 했더니 이제 저의 지인은 남자애였는데 그 남자애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주말 아침마다 축구를 가는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피곤해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우다 다른 걸로도 싸움이 번지고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어. 그거는 아니라고. 네가 얼마나 건강한 취미를 가진 남자인지 모르는 여자애라고.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 취미가 없는 남자도 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나밖에 안 쳐다보거든. 난 또 그런 남자도 만나봤어. 근데 너무 집착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 집착하거든. 근데 얼마나 건강해. 주말 아침에 아저씨들이랑 여자도 없어. 주말에 아저씨들이랑 조기축구에 뛰고 와가지고 좀 피곤할 수 있잖아. 피곤하면 자기 만나고 존다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근데 서운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너무 나야 축구야 여기까지 간 거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상상 속에서 간 거야. 어떤 거를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냥 자기 객관화를 하고 상대방을 객관화를 했을 때 내가 저 남자랑 결혼을 할 거야. 근데 남자가 주말마다 조기축구회를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그 축구를 통해서 여자를 만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얼마나 자기 몸 생각도 할 것이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곤란하지.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러면 곤란하겠지만 낚시보다 훨씬 낫고. 진짜 거의 프로 선수처럼 집에서 막 닭가슴살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되게 좋아하는 제가 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부부 세미나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부가 쓰신 책 중에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많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13장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 견딘다라는 단어 때문에 견디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착한 병에 또 걸려 있다. 많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여자 집사님의 입장에서 쓴 얘기, 남자 집사님의 입장에서 남자 권사님의 장로님의 입장에서 쓴 얘기로 반이 나눠져 있거든요. 재밌겠다. 근데 그 책 굉장히 재밌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축구를 가는 게 너무너무 불만스러우셨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아이들이랑 그렇지. 근데 이게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더 너무 싫어. 싫더라는 그건 거야. 맞아. 연애할 때 애기 낳는데 그럼 더 싫어. 그래서 이분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 가지만 찾아보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대. 그래서 보니까 축구를 하고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이 빛날 정도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축구만큼은 내가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신대. 그리고 그거를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고 이거를 여보 오늘은 뭐 골 넣었어? 잘했어? 막 이렇게 같이 하고 나서 이 남편이 가정에 대하는 자세가 훨씬 더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존중받으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씩 반드시 양보해야 될 점을 찾으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부부한테 축구였어요. 남편의 축구. 아침마다 내 친구랑 똑같네.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들끼리 하는 축구니 얼마나 치열해. 근데 골만 넣고 오면 남편의 얼굴이 빛이 난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시더라. 축구 탁구 굿자 들어가는 건 다 아시잖아요. 족구. 맞아. 야구만 안 하셔. 맞아. 그래서 너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꼭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를 꺾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제 건강한 취미일 경우에. 축구 너무 건강하잖아. 너무 건강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전국 투어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가정에 소홀하고 이런 게 맞아. 아니면 균형이 맞춰져 있다. 모든 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베이스에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드리지 가정 않아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한 가지를 너무 싫어해서 꺾으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행해요. 옷 못 사게 해. 그리고 이치 사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 돈 쓰는데 왜? 시시. 너무 밉지. 너무 슬프지. 맞아. 왜냐면 나는 오빠가 나들이를 가자 그러면 옷이 없으면 나가기가 싫거든. 근데 옷을 샀어. 오빠가 나들이 가자. 그래.
그 옷 입고 오빠 나 얼마 전에 어때? 너무 웃겼던 게 오빠 몰래 모자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싼 등산 브랜드 아니 저 모자였던 캠핑 거야. 브랜드 캠핑 브랜드. 근데 그걸 이제 오빠한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오빠가 그 브랜드를 알고 우리 남편이 맨 처음에 그 모자를 샀을 때는 색깔이 되게 독특한데 저는 이제 컬러를 좀 잘 보거든요. 지금 이 컬러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먹색인데 푸른빛이 도는 먹색인데 저는 컬러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그 컬러가 피치 컬러인데 조금 너무 바랬어. 그래서 그리고 챙이 짧아. 맞아. 귀염둥이야. 근데 저는 그 얼굴이 동그래서 이 뭐라고 하지 이거 그걸 잘 골라야 돼요. 캡을 쓸 때는 잘 골라야 되거든요. 비니 같은 건 되게 잘 어울려도. 그래서 캡을 이제 이게 짧고 여기가 깊고 딱인 거야 나한테. 그래서 사가지고 딱 썼는데 약간 뭐 좀 약간 삼촌 같긴 한데 뭐또 귀여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쓰고 날 때 그때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근데 우리 남편이 요즘에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에 꽂힌 거야. 그래서 캠핑 한다고 텐트 이런 걸 보면서 브랜드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빠랑 같이 이제 어디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서 또 이제 뭐 있었지 그랬더니 오빠가 갑자기 보더니 잠깐 머리 잡힌 거야 내가 뭐야 근데 잠깐만 벗어보래 나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막 난리 난다. 내가 왜 하면서 벗어서 줬더니 너 비싼 모자 썼다? 어떻게 알았어? 오빠 나는 근데 그게 캠핑 브랜드인지는 몰랐고 저는 제가 잘 사는 편집샵이 있거든요. 그 편집샵에서 그냥 그 모자가 예뻐서 산 건데 오빠가 이거 캠핑 브랜드 되게 비싼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유 윤보라 잘 나가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가 행복해하니까 오빠도 더 이상 이미 산 거 어떡할 거야? 근데 더 슬픈 게 뭔 줄 알아? 뺏겼어. 오빠한테 이런 게 너무 나는 매력 포인트인 거야. 뺏겼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비싼 거 쓴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져가. 아니 오빠 그러더니 내 머리를 자꾸 막 보더니 그거를 보더니 내가 미안한 거야. 내 마음이 괜히 미안하니까 오빠도 한번 써봐. 그거 남녀 공용이야. 그거 요즘에 너무 예뻐. 요즘에 젠더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젠더리스야 오빠 그거 써봐 했는데 우리 오빠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렇지. 너한테 잘 어울리면 오빠한테 잘 어울리지. 우리는 얼굴 톤도 똑같거든. 그리고 남자가 핑크를 쓰는 걸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피치 컬러를 딱 썼는데 우리 오빠도 이런 이제 좀 약간 웜톤에 잘 어울리는 독특한 색깔의 옷을 제가 많이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치 톤이 피부 톤이랑 가까운 피치 톤이어서 모든 찰떡이야? 옷을 소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너무 잘 어울린다 이랬는데 그날부터 오빠가 쓰고 다녔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빠 나는 머리 안 감을 때만 쓰니까 오빠 써 이러고 뺏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왜 속였어. 거짓말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5만 원 후반대 모자였어요. 모자가 그러면 이제 거지. 괜찮은 거 막 그치. 명품은 아니지만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를 그냥 괜히 미안해가지고 오빠 나 이거 세일해가지고 2만 얼마인가? 2만 얼마지? 초반에 안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2만 얼마인가 해주고 샀다. 이쁘지 막 이러는데 그때 또 이쁘단 말도 안 해. 그래서 뭐 괜찮네 이러더니 브랜드를 보더니 잠깐 너 모자 벗어봐 이러더니 모자 벗어봐. 그냥 읽으면 되지. 너무 근데 웃겨. 너무 잘 어울려서 또 만족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렸다는 얘기에 제가 진짜 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걸렸을 때 싸움이 되려면 뭐? 뭐가 세일할 때 샀다고 말했잖아 이랬는데 맞아. 오빠가 너 비싼 거 샀다? 근데 거기서 나는 그냥 바로 솔직해야 돼.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이게 나은 거라는 거지. 맞아. 근데 괜한 그 안에 그거 그냥 꽁한 거 그거 터뜨려 봐야 맞아. 서로에게 손해예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미 산 거에 대해서 그게 20만 원인데도 나한테 화를 낼 사람이 아니야. 맞아. 어떡해. 이미 썼는 걸. 보라 대단하네. 막 이럴 사람이지 나한테 화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화낼 사람이 아니게끔 만든 이유도 나는 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드가 아니잖아요. 카드가 아닌데 카드처럼 할부를 해요. 가계부를. 자기가 뭐가 사고 싶으면.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그렇게 살림을 해가는 얘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기술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어릴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나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내 연애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인스타 이런 거 네. 너무 그러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옛날에 제가 싸이월드 시절에 알아요? 그 싸이월드 시절에 제가 연애를 진짜 저는 딱 한 번 완전히 공개적으로 연애를 한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때 왜 아예 남자친구 폴더 따로 만들어 놓고 뭔지 알지? 그때는 막 그게 유행이었지. 근데 내가 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20대 때 사귀고 그렇게 끝발나게 사귀고 학교에서 진짜 다 알도록 유명하게 모두가 다 알도록 그렇게 사귀었어요. 사귀고 나서 이제 헤어졌지. 헤어지면 이제 그 폴더가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만의 비공개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뒤로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연애를 한 2번 정도 더 했어. 근데 아직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 학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학교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그 사람의 여자친구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그건 맞아. 이 물론 헤어진 이유도 알고 그래서 더 최악이야 내가. 물론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기억 속에 나는 그 뒤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남자랑 사귀었던 전과 1번으로 기억한다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뒤로 나는 훨씬 더 많이 성숙해졌고 그치.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 30대에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걸 연애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 SNS. 그냥 그 정도 뭐 커플링 맞추면 커플링 사진 정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연예인이야?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싫더라고. 그냥 그게 내 역사가 된다는 게 그치 남지. 그 역사가 된다는 게 이제 없앨 수도 없잖아. 사람들의 모든 기억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정말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사람 이후로는 제 연애사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저도 공감이 가긴 가는 게 저는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이 조금 보수적인 편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렇게 또 이 연애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잡고 들어가서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이고 이제 뭐 상견례를 했고 뭐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아름다웠던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보여주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연애들은 사실 좀 보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 컨텐츠였나요? 그때 이제 옷 얘기 외모 얘기하면서 이제 맞아요, 옷 맞아요. 단정하게 입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크리스찬이라면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보수적인 면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성애 같은 것도 우리가 성경을 기반하여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수적인 면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면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을 정말 좀 조심스럽고 좀 그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면에. 근데 나 피어싱 5개 했어. 이런 건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 뭐 피어싱 한다고 지옥 같진 않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에서 절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일이 그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요즘에 SNS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을 너무 절대적으로 드러내지 마라. 정치 색깔 물론이고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봐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나한테 그치.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는 이 사람 무조건 책임질 거야. 알지. 그 마음은 나도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당신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라. 그리고 또 좀 인스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는 저희 아들 얼굴을 8살 때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잘 보이게 공개하는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거나 멀리서 찍은 사진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분명히 2년 뒤쯤엔 인스타를 할 거야.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 엄마한테 있는 거야. 그게 그 애한테 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돼버린 거야, 내 아들이. 근데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고 올릴 때 반드시 구할 것. 올려도 될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물론 그게 매너니까 물론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인스타를 굉장히 조금 더 크리스찬이라면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좀 사용하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노래들도 있잖아요. 인스타 속에서는 행복하지만 그 뒤에서는 불행하고 이게 꼭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은 행복한 그 순간은 뭐 그러니까 지어내면 안 되지만 재밌는 얘기 좋았던 것들 쓰고 불행한 얘기 굳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굳이 뭐 가끔 하고 싶을 때 나누고 싶을 때 친구들이랑 뭐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스타는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울해도 이상해. 맞아 그 사람이 보이지 그러니까 그 인스타에 아무리 행복한 걸 올리는 것 같고 자기가 되게 뭐라고 할까 만들어낸 되게 자기가 만들어낸 걸 올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무드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맞아. 아실 거예요. 되게 털털한 사람인 것도 느껴지고 뭐 되게 너무 예쁜 사진만 너무 골라가지고 막 올린 애들도 있고 뭐 이런 나 그것도 싫어. 그리고 글도 막 너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무드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는 나이가 되면서 나는 나에 대해 되게 뭐라 그럴까?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도 제 개인적인 인스타는 비공개로 해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인에게도 쓸데없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너 왜 공개 안 해? 내가 창피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잘 설득해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뭐 공개하고 싶으면 하세요. 상관없는 거지. 없는 거긴 하지만. 창피해. 너 너무 못생겼잖아. 뭐 이런 장난을 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것도 이제 연인에게도 우리 불필요하게 그럴 거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 둘이 중요한 거지. 뭐 맞아요. 이렇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좋다라는 건 저희 의견이니까. 그 다음 얘기 이제 이런 기술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스예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게 기술의 이제 객관화를 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연애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잃은 연애 당연히 안 되고 거짓말하는 연애 안 되고 뭐 이런 걸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조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미룰 거고 스킨십까지는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한 범위 내에서 저희 콘텐츠가 지금 이 콘텐츠가 쭉 올라가는 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기반 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이야기는 뭐죠? 크리스찬의 애정 표현. 네, 이거 가지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